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연구소. 네, 연구원님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증권 전문 채널 현직 앵커 이건입니다. 네, 증권 전문 채널 현직 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자, 요즘은 뭐 딱하니 뭐 떠오르는 종목이 이게 도드라진다기보다는 없어요. 네, 전혀 사실 업황만 좀 도는 것 같고. 그렇죠. 2차 전지 아직 위태롭고 네. 반도체 잘 가주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것도 언제 시원하게 할까 아직 기대감 정도.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 주가가 이미 높은 종목들 말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종목 가운데 되돌아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거든요. 그랬죠.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네. 애증의 종목. 옛날의 성장주. 그렇죠. 투탑 중에 하나 카카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카카오 얘기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뒤돌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애증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카카오가 현재가 어떤지 앞으로 이 친구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두루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카카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카톡입니다. 우리 뭐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커머스도 하고, 광고도. 택시 같은 거 가지고 모빌리티도 하고, 뭐 페이도 문제가 좀 있었지만 페이도 있었고, 뭐 게임, 웹툰, 뭐 뮤직, 그렇죠. 뭐 아주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예. 이 여러 개를 떠올리다 보니까 정리가 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카카오의 사업 부문별 이번에 매출 나온 거 잠깐 보면서 이런 사업이 얘네한테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톡비즈 사업.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에서 벌어들이는 사업. 그거 카톡 켰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죠. 그렇죠. 네. 선물하기라든지 아. 이런 거에서 5천억 원 수준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높고요. 제일 잘 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뮤직 쪽이 치고 올라왔어요. 이번에. 의외로 뮤직이네요. 왜냐면 SM 먹었잖아요. 인수했구나. 그렇죠. SM 그래서 잘하죠. 요게 이 뮤직 부문이 작년보다 2배 수준 늘어가지고 요게 5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 톡비즈만큼 치고 올라왔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플랫폼 뭐 모빌리티나 아니면 페이 이쪽으로 해서 4천억 원 수준의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잘 보네요. 그리고 게임이 2,500원 수준. 이건 근데 줄였어요. 왜냐면 게임주들 다 별로였잖아요.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 때 뭐 재밌는 게 있었을까? 뭐 히트 치는 게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만만치 않은 게 또 스토리, 네. 웹툰이나 웹소설 쪽이 게임 비슷하게 2,500억 원 수준 나왔고요. 스토리 좋죠. 그리고 미디어, 동영상 같은 쪽으로 1,000억 원 수준, 포털비즈, 그러니까 다음이죠. 네. 다음에서 800원 수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하시죠.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자, 네. 그리고 이어서 주가 흐름을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 뭐 심플합니다. 네. 이거 그 코로나의 시작 직전 가격에 3만 원대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터지게 되면서 우리 전부 다 온라인 생활했었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성장주가 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성장. 주가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17만 3천 원까지 거의 뭐 6배를 쳐 올렸습니다. 지금 4만 원대 중반인데. 그러니까요. 그 뒤로 사실 고점 찍고 그냥 계속 질질질질 끔찍하게 내려오더니 맞아요. 얼마 전에 37,300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오늘 11월 17일입니다. 네. 47,5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 사실 이 카카오를 선택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약간 눌리게 되면서 물가 잡히면 기술주 성장주가 이제 성장을 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가 진짜 바닥 찍고 그다음부터 촥 한번 올라가서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네. 속도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V자 반등에 가깝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이제 중요한 거 이슈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가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이거 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도 카카오에 대한 분석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만 두서 없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몇몇 사업 파트들을 고루 둘러보면서 그렇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돈 잘 버는 것부터 보죠. 그렇죠. 톡비즈부터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부터 보시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1위 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인 쓰는 분은 일본 사람 아니면 또 없을걸요. 아마. 그렇습니다. 자, 이거 MAU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monthly active users,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순수 이용자 수. 유저수. 그렇죠. 네.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많을수록 좋죠. 예를 들어 이게 MAU 기준으로 4,800만 명 정도가 되는 국민 서비스입니다. 4,800. 그러니까 거의 온 국민이 다 쓰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와, 자, 대단하다 이게. 이 카카오에 대한 분석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톡비즈라는 말을 정말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렇죠. 이 톡비즈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광고 서비스 또는 컨슈머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네.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 광고를 포함해서 이모티콘 사는 거 아니면 선물하기 이런 기능들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많이 그렇게 알겠네요. 그렇죠. 생일 같은 거 있을 때 모르는 사람 생일이면 그것도 카톡으로 해가지고 선물하게 보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예. 그래서 카카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톡비즈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다. 자, 이 톡비즈 매출액을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네. 2020년에는 1조 1,490억 원 정도, 그리고 2021년에 1조 6,439억 원으로 43% 급증을 했던 쪽이 톡비즈고요. 이때가 잘했을 그렇죠. 때. 예. 아주 좋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그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네. 다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아, 마이너스는 아닌 거고. 그렇죠. 예. 특히 올해는 광고 시장 침체 영향이 있어서 톡비즈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 네. 이 톡비즈에 대한 광고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광고 수요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4분기부터 조금씩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 톡비즈 쪽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카카오톡과 구글의 유튜브 이쪽 사용자 수 차이가요 10만 명대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따라오는 거죠. 카카오한테 위기네. 카카오가 제쳐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네. 현재 흐름대로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 정도에는 카카오톡이 유튜브의 한국 1위 앱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생태계를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젊은 층이죠. 10대에서 30대 이쪽이 카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쓴대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10대에서 30대 젊은 사용자를 붙잡기 위해서 이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SNS면 SNS, 커뮤니티면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앱을 별도로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카카오톡이 몽땅 때려잡는다. 이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달에 카카오톡 메인 탭에 오픈 채팅 탭을 별도로 신설했죠. 그러니까 지인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네.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니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심사별로 너네들끼리 떠들고 놀아라.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만 맞으면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지난 9월에 이거 다들 아실 텐데 네. 갑자기 이상한 거 하나 생겼죠. 그거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펑! 그 상단 밑에 보기 펑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뭐야 안에 있거든요. 하루마다 이게 사라지는 건데 이거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다 알죠? 그렇죠. 24시간 지나면 휘발되는 게시물 맞아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과 똑같은 걸 카톡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SNS 기능, 커뮤니티 기능을 카카오톡 메신저 하나에 다 때려놓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취지와 의도 자체는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가능할까요? 뭐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아니, 않나요? 보세요. 네. 메신저를 넘어서 커뮤니티 기능, SNS 기능까지 여러 기능을 이렇게 다 탑재해버리면 좋지. 앱이 무거워지고 장애가 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카톡이 한 번 장애 나면 진짜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였던 곳이 몇 번 있었죠. 당연하죠. 그래서 카톡 장애. 예. 이런 장애 문제, 메신저로서의 장점 오히려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또 동영상은 유튜브가 탑이고, 그렇죠. SNS는 인스타그램이 지금 탑인데, 메타. 커뮤니티는 그리고 뭐 DC라든지 뭐 각종 여초, 남초, 각종 커뮤니티들이 막 있는데, 맞아요. 이미 있는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 놔두고 뭐 카카오톡이 다 때려잡고 각각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모두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을게요.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회사가 꼽고 있는 내년 키워드 중에 동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동네. 뭐냐면 요건 좀 새롭던데요. 3분기에 출시된 친구 탭의 동네 소식 또는 오픈 채팅의 로컬 탭이 올해 안에 카카오맵과 결합을 해서
로컬 기반, 지역 기반의 서비스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역 기반에서 뭐 맛집을 연결해 주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뭐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세분화는 되네요. 네, 일단은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연결시켜준 뭐 주변 식당이나 장소들을 찾게 될 때 카톡을 찾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바로바로요. 그렇죠. 맞는 그러면 거. 카톡의 그 체류 시간, 재방문율들 이런 거 늘겠고, 관련해서 광고, 보다 커머스 매출도 음. 노릴 수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계산인 겁니다. 아. 이런 지역 기반의 지역 특화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키워가려고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방팔방 전략을 뿌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아주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네. AI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버티컬이라고 회사에서는 설명을 하던데요. 어려운 말이네요.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를 예상을 하는데, 네. 카카오톡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 있죠? 커뮤니티 기능하는 거. 네. 여기에 특화한 AI 서비스, 그러니까 AI 콘텐츠 봇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채팅에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야구나 축구 응원하는 구단이나 응원하는 선수, 이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에게 작게 쪼개가지고 AI 챗봇이 뭔가 큐레이션 콘텐츠, 여기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를 막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은 더욱더 그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더 많이 모인다는 얘기일 텐데, 그리고 이런 겁니다. 보세요. 카카오톡을 쓰면서 원래는 우리는 지인들끼리만 메신저를 주고받았죠. 그저 아는 사람끼리만. 그런데 이제는 AI 봇이 추천해 주는 대로, 그리고 오픈 채팅이 활성화되고 이러면 비지인, 이건 회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 키워드입니다. 지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과도 앞으로 새롭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소통을 확대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더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를 통해서 광고, 커머스 이런 매출을 더 신장시키겠다는 거죠. 만약에 창호형과 헬스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헬스라는 공통점으로 뭉치면 그렇죠. 뭐 관련된 공구 같은 것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오픈짐 때 오세요 이런 것도 다양하게 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계획이군요. 자, 그런데 일단 이 AI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또 문제 있어요? 속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느려요? 예를 들어 AI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있어요. 있죠. 예. 여기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코GPT 2.0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하반기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연내 출시가 불투명해졌어요. 왜요? 이게 과연 카카오가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카카오 브레인에서 일했던 사람은 아는데 그래요? 아직 수익화 모델이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감만 너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GPT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딴 데서는 GPT 계속 더 좋은 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후발주자라서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결을 좀 바꿔서 톡비즈에 이어서 콘텐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면은 양대산맥, 아. 뮤직과 웹툰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잘하죠. 무엇보다 인수전으로 화제였었던 SM을 SM. 봐야죠. SM 뭐 다들 아시잖아요. 가졌죠, 이제. 뭐 NCT, 네. 에스파, 아이브 이렇게 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지는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덕분에 카카오의 뮤직 매출이 앞서 언급해드렸죠. 105% 늘어나면서 엄청난 활약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웹툰 쪽으로 가보실까요? 일본이 굉장히 좋아요. 일본에서 분기 최대 거래액을 경신했고요. 무빙 알고 계시죠? 그 조인성 씨 나온 거. 한효주 씨 나온 엄청난 거. 상반기 최대 화제작이었죠. 네. 이거 국내 오리지널 웹툰 지식재산 IP 관련해서 조회수도 굉장히 늘어난 영향이 있고, 그렇군요. 적자가 심화된 미국 시장, 네. 요게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작년 말부터 마케팅 효율화, 구조 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 피코마,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피코마라는 이 곳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어요. 피코마라고. 요게 일본의 웹툰과 일본의 출판 만화, 일본의 웹소설 등을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이 피코마가 시장 초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뮤직과 웹툰, 웹소설 이런 쪽에서는 아주 견조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신사업 쪽으로 가보시죠. 신사업 쪽을 또 주목하는 쪽을 꼽아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 브레인 AI 쪽, 예. 그리고 헬스케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간 거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뭐 이 정도 중에서 헬스케어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렇군요. 자, 헬스케어는요, 일단은 의료 챗봇 서비스 이쪽으로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당뇨 관리 서비스.
파스타라고 해요. 음식이 아니고 이름이 좀 귀엽죠? 먹으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이 파스타 당뇨 관리 서비스를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 당뇨 관리 관련해서 미국의 덱스컴사와 협업을 해서 글로벌 진출까지 모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헬스케어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 하면은 모빌리티고 아까 전에도 2위의 매출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택시 얘기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UAM을 좀 찾아봤는데. UAM 네. 어느새 잊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UAM도 관련주가 또 있은 만큼 올해 5월이었습니다. 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미국 회사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UAM 기체를 만들어요. 날아다니는 차. 근데 이제 그걸 파트너십을 상용화하는 걸 체결을 했고 실제로 VX4라는 기계를 50대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비행 시험을까지 앞둔. 아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임상 3상까지 앞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어요. 진짜 실현시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뭐 택시라든지 이쪽을 또 카카오가 나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UAM까지 연결해서 그 내용들 인프라까지 쭉 빨아먹으면 모빌리티가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중 수수료 구조, 이걸로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카모를 독과점 기업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회사에서는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2021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성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두루 살펴주시죠. 네.